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확인해 보시죠. MBC 경남이 실시한 창원 성산구와 통영 고성 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새로 건립될 남해군 청사의 위치가 어디로 결정될지 국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축 전담 조직까지 구성됐습니다. 동남권 신공항 문제가 또다시 정치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해공항 확장이냐,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냐를 두고 여야 간 의견이 다른 데다 국토교통부와 경보을 단체장 간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도의회 의장들이 업무 추진비의 대부분을 자신의 지역구 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쓰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탐사기획M에서 집중 취재했습니다. 창원 성산구와 통영 고성 지역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어제 이 시간에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그 여론조사 결과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창원 성산구는 7명 후보가 끝까지 완주하면 자유한국당 강기훈 후보가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지지하는 후보를 끝까지 뽑을 건지를 보는 지속성 질문에 강 후보를 지지하는 응답자들은 92.8%가 끝까지 뽑겠다고 했지만 여영국 후보를 지지하는 응답자는 86.8%가 끝까지 뽑겠다고 했습니다. 지지하는 후보와는 별개로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는 누구로 보냐고 물었는데 강 후보가 37%로 가장 높습니다. 투표 당일에 이른바 당선될 사람 찍자고 표심이 강 후보 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판세를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심리가 일부가 대선론에 따른 투표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과 정의당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단일화. 두 후보가 단일화한다면 단순 합산으로 46.5%가 나와 강 후보와 16%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어느 후보로 되느냐에 따라서 파급력은 다를 걸로 보입니다. 여 후보는 정의당 지지자의 83%가 지지하는 데다 민주당 지지자의 42%도 지지를 합니다. 반면 민주당 권 후보는 민주당 지지자의 43.5%만 지지했고 정의당 지지자들은 단 3.0%만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진보 후보 당선 가능성에서도 역시 여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가장 높았는데 정의당 지지자 80.2%는 여 후보를, 반면 민주당 지지자들의 42.3%도 여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통영 고성은 오차 범위 밖에서 정점식 후보가 앞섭니다. 그러나 국정이 성공하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과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유권자 공감도는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합니다. 그 지지도 격차는 달리 거의 비슷합니다. 이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선거운동을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격차가 좁혀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한편 MBC 경남은 다음 주 사전 투표일 전에 2차 여론조사를 해서 결과를 발표합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새로 건립될 남해군 청사의 위치가 어디로 결정될지 군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최근에는 안전진단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초등학교의 터도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신축 전담 조직까지 구성됐습니다. 신동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해군 남해읍 중심의 남해초등학교. 지난 1971년 건축된 본관과 1988년 지은 후관이 모두 최근 안전진단에서 최하위인 2등급을 받았습니다. 남해초등학교는 학부모 회의를 통해 현터에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임시 대체 시설을 짓기로 했습니다. 임시교사를 이제 설치를 하려고 실시 설계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어제부로 착수를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남해초등학교 터를 군청사 이전지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교육청과 학부모, 총동창회 등 교육계와 협의가 필요하고 지역 주민들의 여론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동안 현 청사를 비롯해 8개 터를 두고 공론화 작업을 벌여온 남해군은 관련 업무를 전담할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추진위는 청사 신축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문화예술회관과 청소년 수련관을 비롯해 경찰서와 교육청 등 공공기관 건립 문제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또 여러 가지 공간의 효율적인 복합적인 분석을 통해서 늦어도
연말까지는 결정을 지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남해군은 청사 이전 터와 방법 등에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군청 청사 이전은 공공기관 이전과 문화복지시설 확충 등 남해읍의 도시 계획을 큰 틀에서 재편하는 복합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남해군 신청사 건립 사업은 남해읍 도시재생 사업의 중심축입니다. 공론화 과정에서 많은 변수가 생기면서 남해군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오늘은 오후에 봄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늦은 오후부터 경상남도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경남 내륙 지역이 20에서 50mm, 경남 남해안 지역은 30에서 80mm로 다소 많은 양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부터 시작된 비는 내일 아침 사이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창원의 대기는 무척 건조한 상태지만 비가 오고 난 뒤엔 건조함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가 오기 전까진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구름 많은 날씨 보입니다. 저기압의 영향으로 구름 많다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봅니다. 오늘 밀양 4도, 창원 9도에서 시작하며 어제보다 아침 기온이 높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밀양 20도, 창원 18도, 김해 20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서부 지역 살펴보시면 오늘 거창 2도, 진주 4도에서 출발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진주 18도, 산청 19도까지 올라 예년보다 3, 4도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는데요. 남해동부 전 해상에는 오늘 밤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부터 찬 공기가 들어오면서 모레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바람까지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또다시 동남권 신공항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해공항 확장이냐, 동남권 신공항 신설이냐를 두고 여야 간 의견이 다른 데다 국토교통부와 경부울단체장 사이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경남, 부산, 울산 단체장들이 국회에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김해 신공항이 안전과 소음 등 모든 면에서 문제가 있는 제2의 4대강 사업이라며 호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800만 부울경 지역 주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남권 관문공항을 이용할 우리 국민과 세계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공항이 신공항 문제의 정치 쟁점화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이지만 오히려 정치 이슈로 떠오르는 모양새입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해 신공항 백지화를 적극 지지하겠다며 경부울 단체장에 힘을 보탰지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3년 전 5개 시도가 합의한 만큼 김해 신공항을 확장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까지 계획대로 추진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김해 신공항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여기에 이달 말쯤 김해 신공항 검증단의 최종 보고서가 발표되면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신공항 문제가 재점화되는 가운데 또다시 지역 갈등과 정치 논쟁이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지난 18일 개장한 창원 NC파크 마산구장은 창원 시민들에게 자부심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화려하면서도 속이 꽉 차 있던 야구장 곳곳을 장현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관람석은 크게 6종류로 나뉩니다. VIP실과 스카이박스는 조용하면서도 별도의 공간이 필요한 단체 관중들이 주로 이용합니다. 홈플레이트와 14.7m 떨어진 프리미엄석은 선수들의 호흡은 물론 주고받는 사인까지 눈치챌 수 있을 정도입니다. 바베큐석과 파티석은 야구 경기 관람과 먹는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관중석은 물론이고 이동 중에도 어디에서든 경기를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창원 NC파크를 메이저리그급 야구장으로 불리는 건 이 같은 100% 개방형 관중석 때문입니다. 최고로 팬 친화적인 구장입니다. 팬 친화적인 구장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던 선수들 플레이가 되게 잘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관중석에 안전 그물망 지지대가 없는 건 국내 최초인데
관중들의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제가 이제 전국에 많은 야구장을 다녀봤는데 새 야구장 오니까 정말 전국 어디 내놔도 뭐 뒤처지지가 않고 정말 우리 창원시의 그런 랜드마크가 충분히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미디어 장비를 갖춘 주조정실은 국내에서 가장 선명한 대형 풀 HD 전광판과 200m 길이의 리본 전광판 등을 통해 경기 상황을 전합니다. 홈에서 외야 중앙까지는 122m, 파울 폴대까지는 101m로 홈런이 다소 어렵습니다. 실내 연습장과 체력 단련실, 라커룸은 선수들에게 최고의 컨디션을 보장합니다. Look at the training room, the weight room, the clubhouse, all the facilities are unbelievable. So I'm really enjoying it. I love all the space, and it's going to be good once we get all the guys in here and start having some fun. 기존 마산 야구장은 2군 경기장으로 쓰이는데 창원시는 국내 최초로 쌍둥이 야구장을 갖게 됐습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탐사기획 M은 마지막 순서로 지방의회 의장들의 업무 추진비 사용 실태를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먼저 도의회 의장들은 업무 추진비의 대부분을 자신의 지역구 사회복지시설에 쓰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탐사기획팀의 정영민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1월 당시 김윤근 도의장의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입니다. 설 명절 사회복지시설 물품을 구입하는데 150만 원을 썼는데 공교롭게 방문시설 3곳 모두 자신의 지역구인 통영이었습니다. 업무 추진비 가지고 조금씩 이제 근역별로 나누가다 보니까 이쪽 지역에 이제 제가 가게 되고 또 다른 지역에는 또 일부 의장이 또 가게 되고. 박동식 전 도의장의 지역구 챙기기는 더 각별했습니다. 2016년부터 사천시장 출마를 앞둔 2018년 2월까지 명절 때마다 방문한 복지시설 17곳의 위문품을 사는데 모두 1,160만 원의 업무 추진비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복지시설이 모두 박 전 의장 지역구인 사천 지역에 있었습니다. 특히 박 전 의장은 의회 기념품 1,150만 원어치도 모두 지역구 한 곳에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천이 많을 거예요. 복지시설이 사천이 많아서 사천을 가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내가 지역구가 사천이고. 당시 진주 출신의 제1부의장과 양산 출신의 제2부의장 역시 지난 2017년 설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시설 한 곳씩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다음해 설에도 같은 시설을 방문하며 100만 원 이상의 위용품을 구입해 지역구 챙기기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해 6천만 원을 쓰는 도의장 업무 추진비. 자선행위 명목의 금품 제공은 가능하지만 이처럼 형평성에 어긋난 금품 몰아주기는 부적절한 집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민의 혈세로 지역구의 표를 관리해온 도의장들이 과연 경상남도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경남 지역민들의 작지만 소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소수 의견 순서입니다. 진주 삼성교통이 지난 3월 11일에 파업을 풀었으니까 정상 운행에 들어간 지 오늘로 꼭 열흘이 됐습니다. 하지만 진주시와 삼성교통 간의 대화는 여전히 성사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소수 의견에서는 삼성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진주시 의원들의 생각을 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 위에 올라가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최저임금입니다. 여러분들 최저임금은 경영진하고 말씀을 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우선 특위는 특위 구성 결의안이 발의가 되면은 운영위원회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회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이 필요로 합니다.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일련의 사건을 보면서 참담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차량 운행이 정상화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이제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특위는 버스 회사에서도 정상화 조건 중에 하나였거든요.
제가 볼 적에는 아마 구성이 될 겁니다. 특위 구성이 제가 볼 적에는 됩니다. 이게 저희뿐만 아니고 제 혼자뿐만 아니고 다른 의원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위를 한번 구성해서 버스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뭐냐, 그다음 해결책이 뭐냐, 그런 것을 의회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아야 된다. 고공농성이 해제되면 특위를 하느냐, 아니면 특위를 하면은 고공농성이 해제되느냐, 이제 그 차이인데 의회에서 먼저 특위를 구성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호 노력한다는 그거 하나 하자 텐데 일방적으로 우리가 잘못 경영 개선을 하네요. 용역 결과에 대한 검토를 우선 해야 되고요. 표준 운송원가의 적정성, 총액 지원제 문제, 배차 문제, 노선 문제, 수익금의 공동관리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 집행부에서의 그 역량이나 의지를 가져가면 거기에 달려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채찍을 가해서라도 진주시 행정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차후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대구장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군북 3.20 독립운동 기념 행사가 오늘 오전 8시 30분부터 함안군 군북 3.1 독립운동 기념탑에서 열립니다. 세계 물의 날을 맞이한 하천 정화 활동이 오늘 오후 2시 30분부터 고성군 송학천에서 펼쳐집니다. 제49회 회장기 전국 장사씨름대회 개회식이 오늘 저녁 7시 통영체육관에서 열립니다.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 설명회가 오늘 오후 2시 사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립니다. 진주 혁신도시의 인구가 2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진주 혁신도시의 주민등록 인구는 2만 500여 명으로 지난 2017년 말에 비해 4,996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평균 연령은 37살로 전국 평균 나이인 42살보다 훨씬 젊었습니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해 병의원과 약국, 은행 등 편의시설도 증가해 정주 여건도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경남에선 8개의 수산물 축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오는 30일 통영 강구안 문화마당 일원에선 한류수도 굴축제가 열리고 다음 달 12일부터는 창원 진동 미더덕 축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또 남해군에선 오는 5월 4일부터 미주왕 멸치 바다축제가, 7월은 삼천포 전어축제, 10월 창원 전어축제, 11월 하동에선 참숭어축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심리 벚꽃길로 유명한 하동 화개장터 벚꽃축제가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영호남 화합 다목적 광장에서 열립니다. 올해 화개장터 벚꽃축제는 꽃향기와 녹차향이 어우러진 화개동천을 주제로 달빛 아래에서 벚꽃을 감상하며 2km를 걷는 달빛 레이스가 처음 진행됩니다. 화개동천을 따라 화개장터에서 쌍계사로 이어지는 심리 벚꽃길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걸으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의 홀레길로도 불립니다. 창원시 의창구 복림동 한들공원을 비롯한 의창구 일대 공중화장실 10곳에 안심벨이 설치됐습니다. 창원 서부경찰서는 의창구청과 함께 범죄를 예방하고 위급 상황에 보다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지난해 관내 32곳의 공중화장실에 안심벨을 설치했고 올해 10개소에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심벨 버튼을 누르면 도와주세요란 경고음이 울리고 경찰에 자동으로 신고가 접수됩니다.